오늘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70세 이상 노인들 중 무려 40%가 넘는 인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노인이 돼서도 일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자신이 이 나이까지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늙어서도 일하는 노인들이 충격적이라며 뉴스에 나오기까지 했죠. 이렇게까지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이 많은 한국이지만 이보다도 더 비참하고 참혹한 노후를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보고 오셔서 다들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인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심지어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몫을 남겨둔 부모 세대는 그나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만 자식을 믿어 내 노후를 돌보지 못하거나 노후 대비를 해놓지 못한 노인들은 정말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오늘 나눔 철학에서는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노인들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면 좋을지 3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참한 노후를 막는 3가지 방법을 말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보냈던 일본의 한 노인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75세 도쿄의 한 조그만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오래된 시계가 울리면 깊은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건강 문제는 나를 항상 괴롭히는데 특히 관절염은 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같이 파트타임으로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손님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이 내 늙은 몸에는 큰 부담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끊임없이 쌓이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젊었을 때는 건축 생활을 하며 조금씩 저축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그 돈마저 바닥났다. 어쩌다 한번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그 안은 항상 텅 비어 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를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건강하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한다.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다. 그 흔적 속에는 노력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 하지만 가장 깊은 것은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이다. 이제 내 몸은 슈퍼마켓에서의 길고 힘든 하루를 견디기엔 너무 병들었다. 나는 때때로 젊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의 세대와 나의 세대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나의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닿는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일을 통해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고자 한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조금의 위안을 찾는다. 하지만 텔레비전 속의 밝은 이미지들은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나의 저녁 식사는 간단하다. 때로는 라면이 전부일 때도 있다. 나의 삶에서 사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도 점점 드물어져 간다. 친구들도 이제 때가 된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들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을 나의 유서처럼 남기며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편안히 마무리하길 바란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내가 걸어온 길이 후회로 가득 차 있더라도 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빛이 되길 바란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나의 이야기가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남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중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노년의 나날들이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일본 노인의 글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식들을 경제적 독립을 시켜라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채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 하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 교육비부터 결혼, 자금, 사업 지원까지 많은 희생을 하며 손주까지 대신해 돌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허탈함을 느끼고 자녀들로부터 소홀히 대우받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 자식처럼 일하는 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늙은 부모님을 외면하는 사례는 자주 들리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녀 중 상당수가 부모와 동거 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녀 독립이 어려워지는 주된 이유로 만원, 비혼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여건이 언급됩니다. 부모 세대의 자식에 대한 희생과 무분별한 지원이 리스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기존성은 노후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비를 자식을 위해 쓰지만 자식이 결혼을 하면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생활비, 사업자금, 손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유 있게 노후 계획을 세워놨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시달리고 주면 주는 대로 싸움이 나고 부모의 좋은 마음과 행동들이 부모 자식 관계를 식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 자칫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큰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꿔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목돈을 가진 부모와 연금을 받는 부모가 있습니다. 목돈을 가진 부모의 자식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식은 부모가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은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오래 살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목돈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통해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오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계획 및 노후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면 자녀들도 그 이후부터는 독립심을 가지고 준비하고자 계획할 것입니다.
20살 전까지만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20살 이후부터는 스스로 해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스스로 벌어서 쓰는 자녀들은 확실히 독립심이 있고 생활력이 강합니다. 때로는 그런 자녀가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또한 앞으로의 자녀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5060세대는 자녀 교육에도 쏟아붓는 부모님 봉양도 짊어진 세대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은퇴의 시기도 다가오는데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부모님 간병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도 이어질 수 있고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자식이 찍힐 때 결혼 등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노후 자금을 활용해 방문 요양, 요양병원, 간병인 등을 동원하여 사회적 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5060세대는 형제가 많았기에 간병을 돌아가며 할 수가 있었지만 그 세대가 나이가 들어 간병이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 부모의 간병은 버거울 것입니다. 결국 5060세대는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올인하는 대신 훗날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간병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노후 자금을 계획해야 합니다. 부모의 대부분은 일단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하고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인지도 생각됩니다. 보셔야 합니다. 자식이 노후에 자신을 돌봐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쏟아부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이제 다 키웠다 생각하겠지만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내 자식 번듯한 집 한 채는 마련해 줘야지라는 생각에 전셋값 집값을 위해 부모가 노후 자금을 탕진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노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노후 자금 준비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와 조금 나오는 국민연금 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노후 자금을 잘 계획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악착같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아끼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누워만 계실 건가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사람은 없던 에너지도 생기게 하고 뇌활동이 활발해져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꾸준하게 한다면 새로운 것도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생활화하세요.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돈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필요할 것 같은 것도 현금이 없어서 못 샀을 경우 충동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이에 제약을 두지 마세요. 사회생활을 계속하면 건강과 활력 유지에 좋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외롭고 초라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이든 좋으니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게 좋습니다.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다 쓰고 간다 생각하세요.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다 쓰고 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손자의 학비나 용돈, 가족 외식, 여행 등의 부담 없이 인심도 쓰고 자식들의 감사 인사로 인해 보람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식이 손 벌렸을 때 서운해 할까봐 상처받을까 거절을 못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계속 지원해주면 자식은 경제적 독립도 못하고 또다시 손 벌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는 것이 익숙한 자녀들은 어느 순간 고마움보단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 때 당연히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더 이상 줄 게 없어 지원을 못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심을 가질 수 있죠.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치품을 많이 산다거나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단 계획하에 꼭 필요한 것에 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도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넉넉한 돈을 지원받는 자녀보다 적은 돈을 지원받는 자녀가 재산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절제와 검소를 실천하는 부모의 자녀가 독립심과 검소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자인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이 생길 때까지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 집에서 계속 얹혀 살거나 정신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 또한 진정한 독립이 아닙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독립도 함께 되어야 자녀의 진정한 독립이 될 수 있으며 자립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팍팍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려면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진정한 독립을 한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도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고 그런 자녀들에게 효도까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자녀가 진정으로 성장하듯 자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부모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좋아하는 취미 하나 정도는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재밌게 시간을 보낼지 알게 됩니다. 현재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헌신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저축해 두세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가 다르게 근육이 빠지니 근육이 빠지지 않게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과 건강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60대,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이니 지금부터 건강 챙기며 준비하면 됩니다. 긴 시간 여정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눔 철학이었습니다.